사진 출처, 상담원이 헤드셋을 착용하고 고객과 원활하게 통화하는 모습. 챗GPT 생성, 콜센터와 같은 텔레마케팅 업계에서 교육생 신분으로 직무훈련을 받는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교육생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며 상당수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고 있다. K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사업주직업 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 1,410명 중 30.2%에 해당하는 14만 2,200명이 90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근속일은 불과 37.8일이었다. 특히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업계에서는 더욱 심각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업종에서 6만 7,345명이 채용됐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만 861명, 45.8%이 3개월 이내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의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은 지원금 챙기고 교육생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정부는 교육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교육생 1인당 하루 53,92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생이 실제 받는 교육비는 하루 3만에서 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기업이 노동력을 저가로 활용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챙기는 구조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K 의원은 이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고 심지어 공영방송 KBS의 콜센터에서도 교육생들에게 하루 2만 원만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어다. 지난 10년간 해당 제도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수는 117만 2,192곳에 달한다. 이는 업계 전반에 걸쳐 교육생 제도가 노동력을 저비용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판정 차이도 부당. 교육생 제도 전면 재검토 요구 6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교육생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남욱은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의 진행 아래 콜센터 상담사와 데이터 라벨링 교육생 그리고 시내버스 기사 등이 현장 증언에 나섰다. 대한항공과 쿠팡이츠의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는 콜센터 교육생은 위장계약의 희생자라며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쿠팡이츠 상담사로 근무했던 김수정, 가명 씨는 같은 회사 소속인데 지역별로 노동자성 판단이 다르다는 점이 부당하다며 부산노동청의 판정을 비판했다. 교육생 부당해고 최초 인정 판정 사례의 당사자인 김지우, 가명 씨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직무교육을 교육생 제도를 통해 국가지원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교육의 외주화이자 국가지원금의 악용이라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필요성과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의 지급 방식 개선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최소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단순한 교육생 신분을 넘어 이들이 실질적인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콜센터 교육생 제도는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면서 교육생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하는 문제가 있다. 평균 근속일이 37.8일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교육생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교육생의 노동자성 인정, 최저임금 보장, 정부 지원금 지급 방식 개편 등이 요구된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콜센터 교육생 제도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에 서둘러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다.